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힘들었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5월 3일에 재개된 이후에 약 3거래일 정도를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월화 그리고 목요일까지도 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그 반등이 아니면 이내 좀 꺼지면서 다시 한번 공매도의 타겟이 될지, 특히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150 편입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셨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저도 상당 부분 해당 종목들을 좀 들고 있었기 때문에 편입되어져 있는, 그래서 많이 좀 지수가 눌리고 하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갔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볼 만한 룸은 남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SK 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 디스커버리, 그 중에서 4시 반 이후에 SK 케미칼 1분기 영업이익 810.6% 급증한 730억 원이라는 기사가 유수의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은 그 1분기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10.6% 급증을 했고 730억을 기록했다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바이오사이언스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매출은 50% 증가한 3,788억의 순이익이 288억 늘어난 288.4% 늘어난 505억 원. 뭐 그냥 만만하게 볼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오늘 장을 마감하면서 발표가 났습니다. 상당히 장 마감 전에 발표가 났고요. 뭐 정규 시장 3시 30분까지 마감되는 그 시장에서는 발표가 안 났지만 이후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그 기사가 나오면서 상당히 단일가는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기 전에 업종 차트 살짝만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도 거두절미하고 코스피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3일 연속 양봉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적산병,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가는 강한 어떤 흐름이 이 캔들상으로 나왔다. 오늘 0.58% 상승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3200포인트가 조금 모자란 3197.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58% 상승을 좀 했는데요. 뭐 사실을 바람을 말씀을 드리자면 32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 좀 마감하면 어떻겠느냐. 만약에 3200포인트를 훌쩍 넘고 이번 주를 마감한다면 다음 주에 대한 상승 추세에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좀 높은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 주봉상으로 지금 본 화면입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이게 상승이고 이게 하락이라고 봤을 때 살짝 눌리는 흐름을 가지면서 결론적으로는 22평선과 이 5위평선이 정배열되는 아주 무난하게 긍정적인 추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일봉상이 아닌 주봉상으로 보면요. 여기서 이제 오늘 양봉을 뽑아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주말간의 어떤 금리라든지 뭐 코로나의 엄청난 확산 이라든지 혹은 기타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전반을 흔들흔들 만한요. 그렇지 않다면 3200포인트를 강하게 좀 돌파하면서 3300포인트를 향해서 좀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캔들을 만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 케미칼 디스커버리 그리고 바이오사이언스가 포함되어져 있는 코스피는 흐름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웨이는 물론 팔고 있습니다만 웨인이 사실은 코스피는 팔면서 선물은 지금 순매수로 4일째 꽤 많이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물, 보통 이제 웨인들이 선물은 순매수를 하고 반대로 해치 차원에서 뭐 코스피나 아니면 지수는 상당 부분 순매도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반대로 물론 지수는 순매수 들어오면서 선물은 매도 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어느 순간 선물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매수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면에 이 코스피는 이 뭐 정부 차원에서의 이 공매도에 대한 워낙 원성이 심하기 때문에 기관들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던 건지는 몰라도, 아니면 이미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선반영돼서
선반영돼서 이 선반영이 5월 3일에는 눌렸지만 그 이후에는 물론 개별 종목별로는 공매도를 치고 있지만 기관은 순매수를 하는 흐름으로 가는 건지 어쨌든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잘 방어가 됐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기관이 팔았고 기관이 샀고 개인과 외인이 매도했지만 다음 주에는 부디 외인과 기관이 합세해서 좀 쌍매수로 끌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봉상으로 괜찮기 때문에 다음 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공시로서 실적 발표한 케미칼을 한번 살짝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이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감원 공시 들어가서 오늘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영업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왔고 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갑툭튀 실적이었어요. 보시면 이제 매출액 나와 있고요. 전기 실적이 나와 있고 전기 증감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이제 약 10% 정도, 그리고 보시면 당기 순이익도 현재 뭐 흑자로 좀 전환한 흐름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죠? 전기라고 하는 것은 4쿼터입니다. 4쿼터. 영업이익도 뭐 146.4%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보시면 뭐 아주 흐름이 뭐 괜찮게 나오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현재 뭐 이런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서 본다면 어찌됐건 이 1분기의 이 SK케미칼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흐름을 괜찮게 가져간 그런 좀 발표가 나오면서 시간이 다니까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3,788억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기는 보시면 뭐 한 3,200억 정도 전기죠.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50% 정도, 그죠? 증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영업이익도 730억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는 8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810.6%. 그죠?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뭐 사실은 이걸로 픽스 된다고 봤을 때 그만큼 이 SK케미칼 자회사인 바이오사이언스의 상당 부분 그 CMO라든지 위탁 생산이죠. 그런 바이오사이언스의 호실적에 따른 백신 위탁 생산이죠. 코로나 호실적에 따른 이런 그 영향들이 케미칼한테 올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났다라는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차트로 돌아가면요. SK케미칼은 지금 현재 오늘 SK케미칼부터 말씀드릴게요. 302평선이라는 중장기 이평선 밑에서 양봉 3개를 뽑고 나서 아주 지루한 정말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사실은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302평선 빨리 복구를 해줘야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좀 그 더 갈 수 있다고 기대를 갖게 되는 27만원 정도 라인을 다시 좀 복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은 거리감이 있죠. 그렇습니다만 시간 외에 단일가에서 지금 움직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K케미칼이 시간 외에 단일가에서 3.33%, 꽤 오랜만에 보는 상승률이죠. 결국 이 정도 상승으로 인해서 26만 4천원까지 지금 찍고서 마감했어요. 26만 4천원까지 찍고서 마감을 했다 해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정도라고 하면 현재 보면 이제 26만 4천원이라는 금액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최대 뭐 26만 4,500원까지는 찍었습니다만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뭐 거의 종가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조금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의
어떤 상승 하락 유무와 상관없이 케미칼은 조금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시초가에는 최소한 그렇게 보이는 정도 수준의 상승이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뭐 양봉 3개 뽑았지만 큰 의미 없는 이 과매도권에서 나온 을의 지수가 반등하면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양봉이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SK케미칼의 연결 기준으로 나온 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해서 시간 외가 반응했고, 그 시간 외 반응이 다음 주 월요일에 분명히 차트의 흐름으로 뭔가 보여줄 것이다. 기관은 이미 그 실적에 대한 상승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현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내내 연기금은 단 하루도 안 빼놓고 다 순매수했습니다. 5월달에 5월 3일 이 소위 말하는 이 공매도의 재개가 되면서 약 3일간 순매도를 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합쳐봐야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국인은 물론 뭐 8945를 흐름을 이렇게 뭐 변동성 있게 가져갔지만,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로 상당히 26만원대, 27만원대에서 많은 수량을 확보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내일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케미칼이 한번 양봉을 뽑는지,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걸 좀 지켜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명분도 좋고 기사도 좋고 자리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다시 갔다가 디스커버리 가겠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 오늘도 좋았어요. 0.31% 상승했습니다. 아래 꼬리 다는 거 보이시죠?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게 밀리면 어찌됐건 5위평선과 12평선이 계속 탄탄하게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여기를 좀 눌려놓고서 20평선까지 빠지면 또 모를까, 이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자리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생각 뇌피셜로 말씀드렸던 것은 한 17만원 정도 라인을 만약에 강하게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돌파한다면 세게 갈 수도 있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의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이 수급일 것 같아요. 과연 강하게 슈팅이 나올 때 개인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기관과 외인이 순매수를 해주느냐 마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많은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공매도에 타겟이 돼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사이언스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비껴났죠.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어떤 또 회사고요. 노바백스에 대한 이슈도 있고 기타 다양한 이슈들로 뭉쳐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굳이 팔고 빠질까봐 두려워서 던지는 것은 저는 아니지 않느냐. 예전에 강한 상승을 보였던 초입에 뭐 알서포트라든지 CGN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많은 종목들 제가 리뷰를 했을 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흐름이 괜찮다. 지금 매동도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 지켜보면서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금도 지금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괜히 비중도 높아서 지금 한국 주식 비중 높다고 계속 줄인다 매스컴 통해서 나오는데 괜히 담겠습니까? 저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디스커버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커버리도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자리가 상당히 많이 빠진, 앞으로 좀 보기 쉽지 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만 한 거의 4,000원, 3,000원 정도 라인까지 찍고 반등의 흐름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뭐 중요한 부분은 한 55,000원 돌파를 시도하면서 좀 20평선을 상승으로 강하게 역배열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122평선, 62평선, 22평선, 12평선, 5위평선, 소위 말하는 역배열입니다. 그 정도로 뭐 워낙 역배열에서 현재 이 하방에서 지금 하방 경직성이 나오느냐, 지지받느냐 마냐, 그런 것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케미칼의 이슈가 터진다라는 것은 곧 디스커버리가 실적도 괜찮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케미칼의 시장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 자회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이오사이언스는 손자회사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이렇게 양봉이 하나 더 나와주고
두 개 지금 꽂아줬는데 하나 더 나와주면서 21평선 터치하는 흐름을 가져가면서 57,000원 돌파하는 좀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 뭐 특별히 매수가 크게 들어온다거나 이 매동상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천천히 오더라도 묵직하게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정규장에서는 1.27% 정규장 상승을 했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케미칼은 3.3% 정도, 디스커버리는 0.72%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은 아직은 조금 그 영향을 덜 받은 느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미칼과 바이오사이언스가 흔들리지 않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켜볼 자리다, 충분히 지금 그리고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주도 한번 볼게요. 디스커버리 우선주, 옛날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디스커버리 우선주는 어제 좀 강하게 상승해주고 나서 오늘도 300이평선 윗구간에서 지금 살짝 2.35% 들어 올리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K 케미칼 우도 한번 볼게요. SK 케미칼 우는 아직 안 움직였네요. 그죠? 아직 안 움직였고 쌍바닥 만들면서 바닥 좀 다져주는 흐름. 이평선은 지금 모여있는 상태고요. 시간의 단일가 한번 볼까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먼저 반응이 왔습니다. 4.13%. SK 케미칼 우 디스커버리 우도 관심있게 좀 지켜볼 만한 자리가 이제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주 종목들 굉장히 세게 간 거 아시죠 여러분들? 최근에 뭐 노루 홀딩스 우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선주 종목들이 강하게 갔습니다. 케미칼 우와 디스커버리 우도 아마도 먼저 좀 이렇게 그동안의 조정을 깨면서 이 실적 발표로 인한 이슈로 한 번쯤 달려주는 흐름도 기대볼만하다, 이 정도까지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렇게 제휴 컨텐츠 등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휴 컨텐츠 유한타증권 아직 그 유한타증권 앱 설치를 통해서 계좌 오픈 안 하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고 저한테 조금이나마 이 쩐대리 TV에 후원해 주시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료니까요. 이렇게 유한타증권 앱 설치해 주시고 개설 확인 쭉 따라가시다가 앱이 요겁니다. 따라가시다가 마지막에 말미에 이렇게 개설 확인해서 계좌처 정보 등록하기가 있습니다. 꼭 좀 클릭해 주셔가지고요. 제휴 컨텐츠 쩐대리 검색 좋아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꼭 좀 부탁드리겠고, 혹시나 이 유한타증권을 가지고 계셔서 이미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리고 매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 유한타증권 콜센터 1588-2600 1588-2600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쩐대리로 제휴 등록 요청을 좀 하시면, 제휴 변경 등록 요청하시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제휴를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휴 좀 등록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SK 케미칼 디스커버리 바이오사이언스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번 영상을 좀 잘 만들고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이번 주 정말 힘드셨을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잘 갈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 섞인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 아울러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혹은 유한타증권 제휴 등록 1588-2600까지 혹시 안 돼 있으신 분들은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